여러분, 최근에 지인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예전과는 공기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 입구는 넘쳐나는 신발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빈소 대여섯 개 중에 한두 곳만 겨우 불이 켜져 있고 그마저도 조문객 없이 유족들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제 전문가로서 오늘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유지되던 근본적인 수익 모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는 늘었는데 공급처인 장례식장은 전국 곳곳에서 경영난으로 줄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장례식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나누던 그곳은 사실 공간 임대업이 아니라 고마진을 남기는 외식 사업체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심코 주문했던 그 수육 한 접시와 육개장에 어떤 숫자가 숨어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왜 장례식장 시대가 저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결제할 때 어떤 항목이 가장 이해되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망자가 늘어도 장례식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이 빈소가 아니라 음식과 술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장례식장은 빈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빈소 대여료는 전체 매출의 일부일 뿐입니다. 빈소 임대료는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익률이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진짜 노다지는 바로 적객실에서 나가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수육의 마진율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육 한 접시는 양에 비해 가격이 대단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유통 원가와 조리 과정을 따져보면 이 수육 한 접시의 마진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육개장 역시 대량으로 끓여내기 때문에 1인당 원가는 낮지만 조문객 1인당 정액으로 계산되기에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건 바로 술과 음료입니다.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소주와 맥주, 캔 음료는 시중 가격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뚜껑만 따서 내놓으면 되는 이 품목들은 장례식장의 고정비를 충당하는 핵심 현금 창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줄 사람이 없으니 장례식장의 주 수익원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문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장례식 참석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친척의 범위는 좁아졌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까지 내려가는 이동 비용과 시간은 큰 부담이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안 가는 게 배려인 시대를 강제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직접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부조금을 보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사실을요. 이 편리함을 경험한 대중은 다시는 과거의 고비용 조문 문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장례식장의 조문객 수는 과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진실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가져온 실속형 장래의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위협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수의 한 벌, 관 하나 가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웬만한 가정에 큰 타격입니다. 현금이 귀해진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형식을 버리고 실속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장으로 바로 향하는 이 방식은 기존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가능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음식 매출에 의존하던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된 겁니다. 네 번째는 제도적 변화가 장래의 간소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장률은 93.8%입니다. 매장은 이제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3분장 제도는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지정된 해역이나 산에 뿌리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된 것이죠. 이것은 장례 절차가 극도로 압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묘지 관리비나 납골당 안치비 같은 사후 비용이 사라지면서 장례는 하나의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차분한 작별의 절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과거의 비효율적인 장래 방식을 고집할 명분이 더욱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장례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중간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프라이빗한 추모를 제공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장례식장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무빈소 전문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문제는 그 사이에 낀 평범한 동네 장례식장들입니다. 시설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자하자니 고금리 이자가 무섭고 그대로 두자니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런 중간층 장례식장들의 폐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는 단순히 불황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도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장례 서비스에 대한 비용 투명성 확인입니다.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최근 상조업체들의 부실 경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실제 장례 시 무빈소나 간소화된 절차를 선택했을 때 비용 차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 간의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입니다. 죽음은 회피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방식의 이별을 원하시는지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남겨진 이들을 위한 가장 큰 경제적 배려입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평소의 이별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례를 공간이 아닌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장례식장은 화려한 빈소를 파는 곳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심리적 지원을 대신해주는 곳이 될 겁니다. 사망 신고부터 유품 정리까지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행 서비스에 주목하십시오. 형식을 줄이고 진심을 담는 추모 문화로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옳은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시장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과거의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이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남겨진 삶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의 복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장례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이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에 대해 담백하게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 가계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조사비 지출이 정말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대화가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평온과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